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최대 370만 톤의 설비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370만 톤만 감축을 한다면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규모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NCC 생산 설비는 연 1,470만 톤 수준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270에서 370만 톤 규모 설비를 감축하면 전체 설비의 18에서 최대는 25%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통해서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도출된 수치입니다. NCC라는 게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등 기초 소재를 만드는 설비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에틸렌을 연간 5,174만 톤 생산해 전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미국이 4,583만 톤, 이어서 사우디가 3위로 연간 1,775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1,280만 톤으로 4위입니다. 통상 우리는 중국 하면 공급 과잉을 떠올리게 되지만 최근에는 중동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은 막대한 오일 머니로 원유를 뽑아낸 자리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8개 국가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만 에틸렌이 연 1,123만 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석유화학 생산 국가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공급하는 곳은 넘쳐나고 있는데 글로벌 수요 자체는 워낙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대로 370만 톤을 감축한다고 해도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각사 이해관계와 또 입장이 달라서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만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이 체결됐고요.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네, 구속력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자율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협약만 놓고 보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편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사업 재편안을 가져오라는 이 최후 통첩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 재편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요. 이후에 필요한 금융이나 또 세제,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의 수직적 통합입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하면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데요. 석유화학사는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기초 소재를 만들게 됩니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가 통합하면 나프타 공급이 내부 거래로 바뀌게 되고요. 나프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NCC 생산 능력도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여수와 대산, 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에 총 10개 NCC가 들어서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100만 톤 내외이기 때문에 산단별로 설비를 최소 하나씩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이곳에서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진 것 같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구체적인 지원 정말 빠졌는데요. 업계에서는 특히나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이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위기인데 당장 도움이 될 방안이 없다 이렇게 토로했는데요. 이어서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협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정거래법이 꼽혀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설비 감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담합으로 간주돼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인하가 빠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에틸렌 같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성패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기료 인하로 원가 경쟁력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료는 실제로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NCC는 나프타를 800도 이상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전기료는 이 제품 생산 단가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업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케이스가 나오면 이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과 이번 대책이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한 일본은 NCC 통폐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2028년 일본 에틸렌 생산량은 연 430만 톤으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자를 내는 에틸렌 시장은 줄었지만요. 중국 등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제품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 PP는 일본 폴리프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자체는 사양 사업이 아닙니다. 범용 중심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첨단 및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총 석유 수요의 70%가 난방 연료가 아니라 첨단 소재 등 비난방 연료로 쓰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유 기자였습니다.